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태진님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바쁘시거나 그러셨나요? 지금 딱 한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줄 내용은요. 제가 아는 지인, 지금은 재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거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그냥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바로 태진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전해준 아이는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고요. 한 번의 이혼을 겪었지만 재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호, 예. 이 지인분의 직업은 얼마 전까지 엘리트 장교 출신으로 전역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와이프 사업을 같이 하면서 셔터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내가 이거 말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는 해도 된다고 미리 언급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니까는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바르고 착하고 술 거의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어르신들 공경 잘하고 생김새는 흔남 정도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술 주사가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방 닦거나 이런 거. 더 이제 먹었다고 치면은 잠들기 정도. 예.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어깨를 내어주는 걸 넘어서 어깨뼈를 뽑아줄 정도로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착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나 살면서 이제 주변에 착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서 딱 2명이에요. 예. 근데 그 2명 중에서도 엇비슷한 유형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한 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친구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요. 소비로 이제 임관을 하고 중2를 갔다 왔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귀족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중2를 막 달았을 때쯤 나이는 다들 대충 아실 거예요. 한 20대 한 중반? 늦어봤자 후반 정도 될 텐데, 이제 이때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인사를 드리는데 유난히 장인 장모 측에서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결혼을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이 지인분의 이름은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똘비가 딱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이 장인 장모라면 내 평생 참 너무 좋은 분들 만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 대접을 되게 잘해주었대요.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이 다 축복해주고 다 행복하길 빌어주고 꽃길만 남은 것 같고, 또 이 여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내조 또한 엄청나게 극진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여자는 내 평생 동반자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른 나이에 좀 빠르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저도 이 여성분을 일전에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여성분은 딱 봤을 때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커플 진짜 러블리하다. 그리고 또 여성분의 인상이 약간 귀여운 듯 하면서도 지적이고 차분하고. 다 갖췄네, 다 갖췄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 이 둘은 진짜 부부싸움은커녕 서로 섞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되게 이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한 쌍의 커플 및 부부로 보였거든요. 일단 결혼하고 3년간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걱정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걱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똘비는 와이프랑 있는 시간도 좋고 행복해서 아이는 언젠가는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걱정 또한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살았대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가정이 생기면은 이제 친구들보다는 가정을 챙기게 되고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는 그때 연락이 거의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되고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덜컥 생기게 돼요. 이제 그렇게 막 원하고 바랬던 아이가 생기는구나. 서로 이제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걷자, 이제 우리 아이 이쁘게 잘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렇게 착하고 조용한 와이프가 성격이 까칠해져요. 일단 임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똘비는 뭐 당연하지, 몸이 무거워지니까 내가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별거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거나 이제 뭐 주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러면 이 똘비의 직업 특성상 군인이기 때문에 근무 중이면 참 나오기 껄끄러워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을 때 화를 낸다던가, 혹은 당직 근무로서가 아침에 퇴근을 해서 왔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사오라고 한다던가.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서 파는 경주빵을 꼭 경주 어디 가서 사와달라. TV를 봤는데 어디 지역 이 비닐하우스 과일이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사과를 먹고 싶으면 그냥 마트 사과가 아니라 어떤 사과 유명한 지역 가고 그 지역에서 뭐 어디 가서 사오라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식들이. 근데 똘비 이 친구는 아무런 불평불만은 가지지도 않고, 피곤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내 새끼를 위해서 몇 번을 갔어요. 몇십 번을 갔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훗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막 이제 똘비가 말해주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꼭 당직을 서고 와서 자려고 하거나 그럴 때 뭐 차로 적게는 2-5시간, 많게는 3-4시간 왕복거리에 있는 특정 음식만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반대로 이제 정시 퇴근하고 오는 날 있잖아요. 이제 5시, 6시 날 이렇게 올 때 이 친구는 거의 밥을 혼자 차려 먹고, 혹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간부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밥을 거의 같이 먹어주지도 않았고, 와서 또 와이프 식사를 차려야 됐고,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 불만이 1도 없었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디 지역에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을 사러갈 힘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자기야 오늘 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주말이나 혹은 내가 다음에 꼭 사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성분께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똘비를 탁 쳐다보더니, 뭐? 지금 안 사온다고? 안 사온다고 말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주방으로 뛰어가서 칼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 갖다 대면서, 야, 안 사오면 네 새끼 죽어. 어머.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섬찟 놀란 이 똘비는 미안해 알겠어. 진정을 시켜요. 근데 그 와중에 와이프분은 소리를 막 질러요. 빨리 사오라고! 이러면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똘비는 도망치듯이 알았어 사올게 이러면서 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지 이거? 와이프 왜 이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호르몬 때문에. 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뭐 우울증인데 뭐 이거 산후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임신 중에도 올 수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똘비도 그러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쁜 쪽으로는 아예 1도 생각 안 하고 우울증인가? 우울증이 걸리거나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를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 자체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한 번 보인 이후로는, 전에는 오빠 이거 어디 가서 사와 이렇게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협박부터 하는 거예요. 그 협박하는 강도 및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협박은 그냥 기본이에요. 네. 제가 들었을 때, 아니 암만 그래도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배에다 칼을 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수위가 낮을 정도였고 그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은 이제 기본이에요. 예, 이 부분은 약간 좀 가학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욕설과 협박을 무기 삼아 휘둘렀고 똘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애 때 알던 와이프랑 아예 180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요. 자기 그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는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한번 같이 가볼래? 그 정신병원이나 이런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야, 누나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니? 이러면서 더 줄기차게 욕설을 내뱉고 뭐 폭도 가하는 일상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똘비라는 친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 말씀하시는 게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둔한 거다 라고 말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나쁜 마음만 먹는 사람보다 일단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당장은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 이런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되어가는 와중에 그날도 퇴근을 하고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까는 복도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옆집 맛있는 거 먹네. 아휴, 다른 집들은 맛있는 거 먹는구나. 나는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와이프만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다 줘야지. 아유, 라면 먹을 시간이 있겠냐. 와이프가 뭐 사오라 하면 사와야지. 이렇게 하고 딱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주 해먹을 미소로 자기 왔어?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으니까 와서 같이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동안 단지 감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 부분은 약간 나아졌구나. 내가 좀 열심히 도와주고 케어해준 덕분에 좀 나아졌구나. 아,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단지 임신을 하고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랬던 거구나. 다시 예전에 내가 알던 와이프로 돌아왔구나 생각에 기분 좋게 씻고 나와요. 그렇게 또 며칠은 조용하게 진짜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처럼 지내요. 근데 딱 며칠이에요. 그 며칠이 지나니까 전보다 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고역이 실 거예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와이프가 야, 일어나. 출근 안 해? 이렇게 했다고 친다면은 그때부터는 발로 머리통을 까요. 그 정도의 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빨래가 나오거나 뭐 집에 먼지가 있거나 이러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럽다고 했잖아! 소리 지르고 곱절의 행위를 하니까는 그 부분이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인하고 장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와이프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장인 장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똘서방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지는 게 보통이 아니다. 아, 몸도 무겁고 힘드니까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변해진 외형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딸에게 좀만 더 잘해주면 안 될까? 아직 초산이고 아직 어리고 그런 거니까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는 산모들도 몇몇 있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달래고 넘어가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아요. 맞잖아요. 예. 저도 이거 들으면서도 이 분이 얼만큼의 고통을 느꼈는지를 100%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무서웠을 그냥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0% 이해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은 장인 장모의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집에 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와이프가 현관문 앞에 식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너 왜 우리 엄마 아빠 만나고 왔어? 너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전과 너무 다르고 자기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만난 거다. 다른 거 아니다. 난 자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한 적 없고 나는 자기가 변해버린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고 자기는 장모님은 초산이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고 둘 다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뿐이니까는 서로 잘 지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와이프가 칼을 들면서
너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이상한 얘기 떠들면은 너 잘 때 목 그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 이러면서 칼을 땅땅땅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서 10분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발악을 하더래. 근데 이때 똘비의 생각은 무섭기도 무서웠지만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산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아이가 아무래도.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몸 푸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대부분 몸 풀거나 이제 친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 첫 아이는 뭐 친정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와이프가 죽어도 산후조리원을 가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와이프로 지극정성으로 이제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여보 고생했고 챙겨주고 또 챙겨주는데, 이게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은 아니더래요. 그러니까는 네가 뭘 하는데 고생했다 하냐고. 야, 이 미친, 네가 애를 낳아? 네가 낳았어? 내가 낳았는데 네가 뭔데 고생했니? 많이 얘기를 해라! 소리를 지르더래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생살 찍고 나오는 그 고통을 알아?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트레스나 이제 뭐 우울증 같은 게 안 나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 미안해 자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떠들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게 미안한 태도야? 무릎 꿇어, 무릎 꿇었대, 똘비가.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말해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미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가 개소리 하지 말고 야 꺼져 이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또 조리원 왔는데, 산후조리원 직원이 이제 잡더래요. 죄송한데 땡땡땡 분 산모 남편분 맞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똘비가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참 이렇게 막 망설이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게 실은 다름이 아니라 산모분께 이제 식사를 넣어드리고 하거나 간식을 넣거나 젖을 부리는 시간에 뭐 이제 방에 들어가거나 혹은 전화로 알려주면은 직원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무서워서 직원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실례지만 남편분께서 육아휴가를 받아서 케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붙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똘비는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직업상 육아휴가 휴직을 받기가 조금 난감한 상태다. 이게 뭐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한참 바쁜 시기라서 저 혼자 빠지기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일단 들어가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와이프가 입원해 있는 조리원 호실을 똑똑하고 문을 두들겨요. 자기가 나왔어,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데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한 번 똑똑한데 반응이 없길래 이 사람 잠들었나 싶어서 문을 드르륵 여는데,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싹 하고 지나가고, 예. 똘비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변하면서 기억을 잃어요. 그때 똘비가 느낀 감정은 딱 그랬대요. 순간 뭔가 탁 지나가는데 앞이 뿌옇면서 기억을 탁 잃었대요. 똘비 입장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일어난 느낌으로 탁 눈을 떴는데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은 다음날 숙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변에는 이제 의사 가운 입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부모님, 장인 장모가 주변에 서 있고, 이런 와중에 순간 정신이 없어갖고 다들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똘비니 부모님께서는 정신이 들어? 몸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장인 장모님은 약간 뭐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서 계셨고, 그 순간 갑자기 뒤에 있던 덩치가 좋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야. 쓱 앞으로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서 형사 김뭐뭐뭐입니다. 환자분 정신이 없으신 거 알겠는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갖고 예? 형사가 저를 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사분께서 그러면 여기 일가족분들 나가 계시고 일단 똘비님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가족들은 다 나가고 형사분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 걱정이 그렇게 되더래요. 혹시 너 와이프한테 나쁜 일이 생겼나? 이 생각부터 한 거예요. 이 돌비는. 그래서 선생님 근데 혹시 와이프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 났나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두리번보는데 와이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형사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와이프분은 정신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있는 여성인 거예요. 아, 애초에요? 네. 이 여성이 이제 남들과의 공감 능력 자체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 남편이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뭐야? 왜 착한 척이야? 왜 X 같은 게 짙을 거 없는데 희생을 하려고 그러지? 이거 가시적이네 이거. 그 가시의 탈을 벗겨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정체를 숨기고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했던 거예요. 우와.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 다 똑같다. 이것도 그냥 양의 탈을 쓴 늑대일 건데 그냥 착한 척 하는 거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내가 네 탈을 꼭 벗기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바뀌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한 남자는 바뀐다. 네. 근데 더 잘해주니까는 네가 과연 내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 될까? 내가 임신해서 까탈스럽게도 네가 그렇게 될까?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순한 양의 탈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겠지. 이런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같은 부류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데 남편은 정작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고 자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고 덤벼들어도 다 이해해주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아직도 탈을 안 벗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인간 보소. 이 인간 끝까지 이러고 있네. 그래서 똘비가 기억을 잃었던 그날이 들어오는 문에 서 있다가 문 들어오는 순간 똘비의 머리통을 쳐버린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차고 막 이러는 모습이 산후조리원에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온 것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고 똘비는 일단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을 했던 거고 자기는 어떤 법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사건을 종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와이프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일단 가해자 상태가 온전치 않고 도주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일단 경찰이 잡아두고 있다. 근데 이제 똘비는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다. 밤 봐야겠다.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다. 단지 산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내가 살을 같이 맞대고 살았는데 내가 잘 모를까 그거를.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향하게 돼요. 근데 형사가 말려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정하정을 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접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정작 이제 똘비를 본 와이프는 왜 안 죽었냐? 그만큼 패스면 뒤져야지. 왜 살아와? 왜 살아와?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 똘비는 들었던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자기야 이거 헛소리지.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픽 웃어요. 야 미친 야 넌 다 알고 있으면서 한 번 더 내 입으로 확인사살 하고 싶어서 온 거야? 더 듣고 싶어서 온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똘비는 막 울어요. 자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남편을 진짜 죽이듯이 쏘아보기 시작해요. 그 와이프가. 그러면서 야 꺼져. 너랑 이제 볼 일 없고 법대로 할 건 법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 너 같은 인절머리 난다. 너 같은 쓰레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받아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한두 해 전쯤 재혼을 했는데 훗날에 이제 전해들은 소식은 저는 와이프는 이제 정신병동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이외에는 어떠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하기를 그때 장인 장모가 자기를 되게 잘 대해준 이유를 알겠더래요. 네.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을 결혼한다고? 성격 더러운데 이상하는데 결혼 보낼 때 빨리 보내야지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을 때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네. 물론 이유는 알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진짜로 그런 마인드였는지, 100%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난 건지, 예. 당사자 입으로 진짜 딱 그 세세하게 다 듣고 싶대요. 그거 말고는 없대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답답해 보이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180도 바뀐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면은 그걸 바로 인정하고, 아, 그래, 이 사람 또라이다라고 쉽게 인정한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준 똘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도 되고,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 내가 이제 공포 라디오 이런 데가 있는데 해도 되냐고 하니까는 흔쾌히 해. 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라고.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더 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말해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서 해봤습니다. 야, 그것도 좀 대단한 용기라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뭐 특정을 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거기서 그 남성분을 욕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서 있는 위치나 또 상황.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해합니다. 좀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좀 크네요, 그분은. 지금은 행복하게 셔터맨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어. 말하면서도 전 와이프를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나 말고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냥. 안타깝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잘 알기 때문에. 와, 어떻게 가식을 벗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이게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뭐 이 새끼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와이프가 느끼기에는 뭐 약간 정치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막 답답하고 중간에 막, 아니, 왜? 아니, 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들으면서도, 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냐. 아니, 그걸 주변에 떠나서- 말을 하지. 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 그분은 이제 뱃속에 사랑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럴까, 이렇게 당황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빼먹은 게 있지만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뭐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 병원에 가면 그냥 끌고 가야지. 이거 해보려고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 뿐이에요. 아. 이거는 흐름상 제가 뺀 건데 안 된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약간 되게 슬퍼요. 예. 빼신 이야기들도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나가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았나 보네요. 예, 이거 약간 삐처리가 오늘 많을 것 같긴 해요. 아직. 아무튼 오늘 태즈님 진짜 이런 이야기도 공포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야, 태즈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와, 이 몰입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점점 태즈님도 연기가 확 늘어버리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본인의 입장이 되신 거야. 연기를 그냥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쫙 하시니까 정말 몰입이 잘 되면서 와, 이번 사연은 정말 아마 댓글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댓글이 폭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아마 댓글이 여러 개로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